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조금 뭉클하셨나요? 어쩌면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수고했다라는 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늘 웃는 사람은 괜찮은 줄 알고 늘 책임지는 사람은 당연히 강한 줄 압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밤이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으신가요? 이미 끝난 일인데도 자꾸만 다시 떠오르시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낮에는 버틸 수 있었던 마음이 밤만 되면 조용히 무너지곤 합니다. 아마도 세상이 잠든 시간에는 우리 마음도 비로소 쉬기 시작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밀어두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둘씩 문을 두드립니다. 외로움도, 후회도, 걱정도, 그리움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잘 버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냈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너무 많이 다그치지는 않으셨나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또 흔들렸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질문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당신은 잘못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버텨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급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에도 도착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과 함께 천천히 밤을 걸어보겠습니다. 밤은 참 이상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밤이 되면 이상하리만큼 선명해집니다. 누군가 무심코 지나가며 했던 말, 애써 웃으며 넘겼던 순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기억까지 모두 조용히 다시 찾아옵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받고 사람도 만나고 웃어야 할 일도 있었고 참아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은 잠시 아픈 것도 밀어둘 수 있었습니다. 밤은 다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 많이 힘들었어. 사실 그 말이 너무 아팠어. 사실 괜찮지 않았어. 우리는 그동안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래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안고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밝게 웃어주셨나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웃어주지 못하셨나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은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만큼은 끝없이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또 흔들렸을까? 왜 아직도 잊지 못할까? 이런 말들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마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조금 친절했나요? 아니면 조금 차가웠나요? 오늘은 그 목소리를 조금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조용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듣는 따뜻한 한마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년 전에도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걸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 왜 혼자 있는 밤이면 마음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 그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여 년 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며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람 때문에 울었고 사랑 때문에 아팠으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기억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던 사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책을 어렵고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의 책을 펼쳤을 때 차가운 철학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상처를 품고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여행하기도 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인이 되기를 기대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일찍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정작 어머니와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문학살롱을 열 정도로 사교적인 사람이었죠. 반면 쇼펜하우어는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은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평생 잊히지 않는 한 문장. 누군가는 이미 잊었을 말인데 나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 이상하게도 사람은 칭찬 10마디보다 상처가 된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미워함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을까? 그 질문 하나가 수십 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인생로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을 조용히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철학자를 만나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았던 사람,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사람.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한 장씩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철학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의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아마도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많이 아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평온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해주면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무심한 표정 하나, 짧은 한숨 하나, 차가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반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면 내 존재까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조금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인,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수많은 기준 속에서 정작 나는 오늘 행복했는가? 나는 오늘 평온했는가? 이 질문은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사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한동안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잃지 않으려다가 자기 자신을 먼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하루였더라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은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기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어? 또 실수했네. 넌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세상에서 가장 오래 듣는 목소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가장 차갑다면 얼마나 외로운 삶이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계속 읽다 보면 저는 한 가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잘하지 못했던 일만 기억나시나요? 오늘 잘 버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해낸 일 아무도 몰랐지만 혼자 견뎌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으며 넘긴 시간 그런 하루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자신은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긴 여행이니까요. 여행에는 쉬어가는 날도 필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사람도 당신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은 제가 그 말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낸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 역시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오랫동안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상처를 누군가 이해해 주기를 평생 기다리는 사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어른이 되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한 철학자라고 기억합니다. 세상을 비관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를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평생 찾았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풍족한 생활. 행복은 환경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에서도 외로운 아이는 자랍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사람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순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몰라줄까 하는 경험 말입니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기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평생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걸까? 그 질문은 훗날 한 권의 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의 삶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처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뒷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살 무렵
삶을 뒤흔드는 큰 슬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고였다고도 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소년이었던 쇼펜하우어는 그날 이후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었던 경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품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슬픔을 쉽게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기대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생각하고 혼자 책을 읽으며 세상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하지만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참 슬프지만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해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할까? 그 질문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밤이 있었나요?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외로움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처음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가 왜 사람의 마음을 평생 연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질문을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왜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는지, 왜 인간은 행복을 바라면서도 끊임없이 괴로워하는지, 그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나며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철학은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파본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를 피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꾸짖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입니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많이 탓하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할까? 왜 이렇게 사람에게 흔들릴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보다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평생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평온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 한참 동안 책을 덮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만 애쓰며 살았지 평온해지는 연습은 너무 오래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걷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평온을 조금씩 되찾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인생론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여전히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그날부터 그의 시선은 세상 밖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는지,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지, 왜 행복을 얻고도 곧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매는지. 그는 이 질문들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많이 기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대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오늘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외면하면 내 존재마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차가운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평가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많이 흔들리셨나요? 괜찮습니다. 흔들린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연습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함께 사랑하는 연습, 누군가를 아끼면서도 자기 마음도 함께 지켜주는 연습. 평온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짧은 우화 하나로도 남겼습니다. 어느 추운 날 따뜻함을 얻기 위해 서로 모인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가 다시 그들을 모이게 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번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그들은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을 모이게 하지만 그들의 본성에 있는 많은 가시와 불쾌한 특성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견딜 만한 관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와 좋은 매너라는 것의 정체였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온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채워지지만 적어도 서로 찔리지는 않습니다. 자신 안에 따뜻함을 가진 사람은 남을 찌르지도 찔리지도 않는 바깥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상처를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철학은 200년이 지난 오늘 밤에도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는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만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편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상처를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외면하면 언젠가는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상처를 철학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슬픔을 삶을 바라보는 지혜로, 고통을 평온을 찾는 길로. 혹시 우리도 쇼펜하우어처럼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기억으로, 나를 붙잡는 아픔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경험으로.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통은 조금씩 삶의 깊이가 됩니다. 저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배웠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어서 좋은 철학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외로웠기에, 많이 아팠기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대신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람들은 이 책을 다시 펼칩니다. 오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우셨다면 이 한마디만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는 오늘부터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상처를 세상을 미워하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선물도 바로 그것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 이제 그가 평생에 걸쳐 써내려간 한 권의 책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인생론. 그 안에는 성공하는 방법보다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 돈을 버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오늘 펼치려는 이 책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는 방법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책은 누군가의 머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 오랫동안 사람 때문에 울어본 사람, 그 시간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 책은 시간을 건너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찾아옵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인생론. 처음 이 책을 펼쳤을 때 철학책을 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지 않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은 철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냈을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혼자 품고 살았을까? 그래서인지 그의 문장에는 이상하게도 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게 마음을 두드립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잠시 멈추고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떠올려보고 왜 이 문장이 2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를 울리는 걸까? 그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쯤 품고 계실지 모릅니다. 왜 사람은 가까울수록 상처를 줄까? 왜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을까? 왜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할까? 놀랍게도 이 질문들은 2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 책은 과거의 철학책이 아니라 오늘 밤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가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을 쫓을수록 우리는 왜 더 지칠까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어도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를 사고 며칠은 행복합니다. 원하던 집으로 이사하고 잠시 설렙니다. 승진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은 어느새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끝이 없는 길을 걷는 사람처럼. 쇼펜하우어는 이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조금 씁쓸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그는 이보다 훨씬 더 냉정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간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이번에는 권태가 찾아온다. 저는 솔직히 조금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정확해서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냉정한 진단 끝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길수록 그 말은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늘 웃어야 하고, 늘 괜찮아야 하고, 늘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웃는 날이 있으면 눈물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만을 쫓다가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에도 작은 평온은 잊지 않았나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가족의 짧은 안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순간, 우리는 이런 평온은 잊고 더 큰 행복만 찾으며 살아갑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평온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려고만 살았지 평온하게 사는 법은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행복한 날보다 평온한 날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행복하지 못한 하루였다고 마음 한구석이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다면 오늘 밤만큼은 이 말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했다면 오늘은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삶의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춥다는 이야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그는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돈이 많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만 더 인정받았다면 만족했을 텐데, 우리의 행복은 늘 내 밖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내 평온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아주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 인간 본성의 유별난 나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그 의견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행복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인이 자신을 좋게 평가해 주거나 자신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달콤한 말을 한마디 건넸을 때 왜 그토록 모든 사람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예심이라는 감정이 이러한 인간 본성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성을 대신하여 수많은 사람의 안녕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의 행복, 특히 행복의 너무나도 필수적인 마음의 평온과 독립성 측면에서 본다면 타인의 시선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교란하고 해를 끼칠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제때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복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진리란 바로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존재는 타인의 의견 속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피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구성하는 실제 조건들, 건강, 기질, 능력, 수입, 그리고 가족과 친구, 아늑한 집, 이것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우리의 행복의 수백 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부여하는 가치와 그것을 위해 쏟아붓는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터무니없이 과도합니다. 타인의 태도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차라리 인간이 물려받은 일종의 보편적인 광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언제나 남들이 뭐라고 할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안의 거의 절반은 바로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이 불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허영심, 위선은 물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와 과시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도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쇼펜하우어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가 이 글을 쓸 때 세상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이 문장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지독한 무관심 속에서 그가 발견한 비밀이 바로 평온이었습니다. 다만 행복의 열쇠를 모두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기분도, 나의 하루도, 나의 삶도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 한마디에 웃고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답장이 늦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표정 하나만 달라져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조금 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믿어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참 많이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큰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평온 하나를 선물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다움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난 뒤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시간이 줄었고 나 자신을 다그치는 시간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행복보다 평온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준 때문에 지쳐 계셨다면 이 한 문장만 가슴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누군가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 삶, 내 하루, 내 소중한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단지 비교하는 마음 하나가 평온했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불행은 시작된다.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는데 누군가의 성공을 보는 순간 내 하루가 초라해집니다.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의 더 큰 집을 보는 순간 내 집이 작아 보입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데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내 삶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비교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몇 년 전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가진 행복에는 익숙해지고 아직 없는 것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비교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더 앞서가는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잠시 잊어보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신에게 이 질문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성공보다 평온을, 박수보다 고요함을, 비교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사람의 아픈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내 삶의 아름다움을 흐리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내 곁에 있는 행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걸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채로 평온해지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차갑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 이루지 못해도 당신의 가치는 성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도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행복은 항상 내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온은 오늘부터 조금씩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행복해야 한다는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평온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만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그런 밤이 있습니다. 마음이 유난히 허기진 밤. 주변에 사람은 참 많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외로워집니다. 밤이 되면 그 마음이 더 커집니다. 낮에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웃을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밤,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밤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웃고 있어도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는 사람을 피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사람인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닌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고독과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조용한 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왜 고독을 인생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무언가를 틀어놓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영상을 보고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외로운 사람이 될까봐 그렇게 우리는 고독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함이다. 조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보다 채우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가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을 이해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친구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왔을까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자주 상처받는 사람인지, 무엇을 잃을 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사람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 두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부터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쓴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오늘 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의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나 조금 쉬고 싶었어.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 그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과 마주 앉게 합니다.
오늘도 혼자라는 이유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 밤만큼은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자기 자신을 잃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웃게 되고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쳤을 때, 우리의 평온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오랫동안 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행의 많은 부분은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삶의 중심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핍니다. 내 말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까? 답장이 늦는데 혹시 내가 실수한 걸까? 오늘도 좋은 사람으로 보였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은 남의 표정을 따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작 내 마음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치 정원의 분수와 샘물 같습니다. 화려하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물을 공급하는 힘이 멈추는 순간 그 화려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타인의 시선과 박수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반대로 깊은 땅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은 다릅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그 물은 조용히 계속 흐릅니다. 그가 말한 자기 안의 충만함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끊임없이 밖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분수인가요? 아니면 자기 안에서 조용히 솟아나는 샘물인가요?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도 함께 사랑하는 연습, 사람을 믿되 자기 마음도 함께 지키는 연습.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망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줍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평온까지 함께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도 잃지 말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두며 살아오셨나요? 이 밤부터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더 따뜻하게.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쇼펜하우어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을 만큼 가까워지지는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래도록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지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인정받는 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었는데도 며칠이 지나자 다시 마음이 허전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얻기 전에는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할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채워지는 즉시 또 다른 욕망을 낳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행복을 미래에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늘 내일로 미뤄지고 오늘은 언제나 준비하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한 채 내일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셨습니까? 바람이 스치는 순간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잊고 살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보다 이런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거대한 기쁨이 아니라 작은 평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밥 한 끼,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에 다녀왔어요. 라는 한마디. 그런 평범한 순간 덕분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이미 가진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밤은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이 아무리 작았더라도 그것은 분명 행복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잠시 쉬어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곳에서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그 평온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은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 밤만큼은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이미 당신 곁에 있는 작은 행복 하나를 조용히 안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은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 밤 조금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방법도 성공하는 비결도 더 많이 가지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더 많은 행복이 아니라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했고, 환경을 바꾸려 했고, 내일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고 조금씩 평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애썼다.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도 있고 뜨겁게 달리는 여름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을도 있으며 조용히 견뎌야 하는 겨울도 있습니다. 겨울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있는 시간을 뒤처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겨울에도 살아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뿌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마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외로움도, 오늘의 침묵도 언젠가는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향한 길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도 그 길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참 잘 버텨주었다. 조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아보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울한 하루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참 편안한 저녁이라고 말하겠죠. 같은 비가 내립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의외의 말을 남깁니다. 그는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나는 감사하며 잠들 때가 있고 불평하며 잠들 때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나는 그것을 성장의 씨앗으로 삼을 때가 있고 평생의 상처로 남겨둘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그는 그 답이 내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시간도 이미 지나간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오래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말, 끝나버린 관계,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나는 그것을 붙잡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늘의 평온까지 조금씩 가져갔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런 삶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바꿀 수 있는 오늘을 잃지 마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어제를 붙잡느라 눈앞의 시간을 놓친 날이 많았습니다. 후회 때문에, 미련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제와 다릅니다. 오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나는 잠시 창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젖은 공기 냄새가 어제의 무게를 조금은 씻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삶을 쉽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내 눈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내 마음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권의 책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계속 더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쇼펜하우어는 아주 조용히 나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처음 이 질문을 읽었을 때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정작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 혼자 있으면 휴대전화를 켜고 무언가를 틀어놓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생을 세 가지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삶과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색조처럼 우리의 마음가짐과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외부의 자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방식을 결정합니다. 마음가짐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내면에 품고 있는 것, 고독 속에서도 그를 따라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그에게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 이것은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보다 타인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풍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완벽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최고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하고 둔감한 사람은 모임과 연극과 여행과 유흥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며 찾아다녀도 지루함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하고 절제할 줄 알며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찾습니다. 탐욕스럽고 질투심 많으며 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평생 나와 함께하지만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많은 시간을 써왔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나온 하루를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나? 조금 힘들었지만 정직한 선택을 했나? 그랬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하루를 크게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자는 그런 하루가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만 조금씩 자라납니다. 잠들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해보려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당신의 하루도 그 질문 하나로 조금 다르게 빛날지도 모릅니다. 그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쓴 나를 다독여 봅니다. 지나온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동안 내가 가장 오래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가족일까? 직장 동료일까?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마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오래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나 자신과 함께 하루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사람도 떠나갑니다. 돈도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건강도 명예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실수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지면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잘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부족했던 일만 밤새 떠올렸습니다. 만약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 말은 나 자신에게는 그토록 인색했을까요? 잠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지금의 나를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바라본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애썼다. 조금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주었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철학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가 남긴 오래된 비유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마주쳤던 생각들, 오래 품어온 상상들,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색채들. 나는 그 방문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루함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그 방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끄러운 거실로, 아무나 드나들고 아무 말이나 오가고 웃음소리와 소음이 뒤섞인 그곳으로. 거기서라면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실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나를 채워주었을까요? 돌아보면 오히려 조금씩 나를 비워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고독이란 그 방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내 벽에 걸린 그림들 앞에 천천히 다가가 서보는 일.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알아차리는 일. 이 그림 내가 그렸구나. 이 색깔 나였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조금 늦게 걸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거울 앞에 서면 부족한 점부터 찾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이 한마디만 나에게 조용히 들려주려 합니다. 오늘도 참 잘 버텨주었다. 그 말은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나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평온은 완벽한 사람이 얻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조금씩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 밤 그 손님이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참 잘 살아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과 함께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상처를 이야기했고,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보다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찾아오면 나는 자꾸만 나를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보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눈앞의 작은 평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면 인생은 이미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전에 성공과 실패를 재어보는 일을 잠시 멈추려 합니다. 부족했던 일도 내려놓고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만 나에게 들려줍니다. 오늘도 이만하면 되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은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주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나는 정답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걸어갈 작은 용기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언젠가 또 마음이 무너지는 밤이 찾아온다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온다면, 함께했던 이 시간을 조금만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200년 전 그가 외로이 걸었던 길처럼 나 역시 이 밤을 지나며 나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은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들고 당신의 밤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표는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나도 당신도 참 잘 살아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